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몸이 붓는 현상을 부종이라고 합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붓기도 하고 손이나 발, 얼굴, 특히 눈 주위가 잘 붓기도 하죠. 내가 너무 짜게 먹었나? 전날 야식이 과했나? 나름 부은 원인을 찾기도 하지만 아침에 부었다가 오후가 되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부종이 계속될 때는 혹시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불안해집니다. 부종의 원인, 글쎄요. 콩팥 기능의 문제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몸이 붓는 부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붓는 분들이 있죠. 조금만 짜게 먹어도 붓고, 야식 먹고 난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붓고, 땀을 많이 흘려도 붓고, 그러다 부기가 살이 된다는 말도 합니다. 부기가 정말 살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부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황덕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부종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부종은 말 그대로 몸이 부어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다른 말로 하면은 부종이 우리 몸의 수분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상태를 벗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 몸에서 수분이 피일 수도 있고 어떤 간질액이 될 수도 있는데 원래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삼투압의 변화라든지 염분의 차이 때문에 그 자리에 벗어나 있으면 오히려 붓게 되는 것들로 보게 되는데요. 네. 그런 원인 질환들이 심장이나 신장 질환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장부의 기능들이 좀 부족해져도 오히려 이런 부종이 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폐 기능이 허해서 기가 진액으로 빠지 못하면은 또 불 수 있고, 또 그 수분을 돌려주는 게 비위 기능의 역할인데 그게 또 잘 되지 못하면은 또 부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기를 좀 수액 대사를 좀 총괄하기 때문에 좀 잘 내보내지 못하면은 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몸 상태에 따라서 원래 있어야 되는 그런 제자리 수분들이 제자리에서 벗어난 상태를 부종으로 봅니다. 네. 부종은 얼굴뿐 아니라 몸에 어디나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에서 수분은 다 퍼져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은 직업이나 또는 생활 습관이나 또는 이제 근력이나 근육의 발달 상태 또는 혈액순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흔하게 이제 부종을 느끼시는 이렇게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도 오래 서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로 하지 부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꼭 이제 압박 스타킹 같은 거를 좀 이제 신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수분 정체가 좀 잘 돼서 밤에는 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더 정체가 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아침에 이제 얼굴이 퉁퉁 붓거나 손발이 붓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저녁에 음주를 했다든지 또는 이제 라면을 먹어서 이런 식으로 좀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에는 오히려 아침에 돼서는 더 이제 붓는 분들을 좀 많이 있어서 이런 부위들 어느 부위들이 다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어떤 원인이 되는 질환들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눈이 퉁퉁 붓거나 반지가 안 빠질 정도로 부어오르는 일이 반복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느낄 정도로 많이 부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땐 걱정이 좀 많아집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이렇게 부으면은 신장에 병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야라고 걱정을 하면서 볼 수는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 번 정도 붓는 것들은 정말로 이제 부종이라기보다는 붓기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 증상만으로 어떤 질환을 진단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될 때에는 반드시 이제 소변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다른 몇 가지 검사들을 꼭 해서 이런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서 전신적으로 붓느냐 또는 국소적으로 붓느냐 원인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또 많은 경우에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경우의 부종들은 이제 특발성 부종이라고 하는데 이 특발성 부종은 정말 원인 불명 부종입니다. 어떤 다른 질환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인을 모르지만 나는 자꾸 잘 붓고 또는 그게 호르몬 대사 이상일 수도 있고 또는 수분 대사나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특발성 부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기가 지속되고 반복이 되면서 부종으로 자리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붓기라고 하는 거는 뭐 잠깐씩 이렇게 붓는 거고 부종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건데 보통 이제 부종이 심하냐 이런 것들을 좀 볼 때 우리가 이제 피부를 이제 엄지손가락이나 이런 데 좀 이렇게 눌러서 알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뗐을 때 함몰된 부분들이 바로 이제 회복이 되면은 괜찮은데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10초간 봤을 때 오히려 그 깊이들이 바로 회복이 되지 않고 좀 손 누른 자국들이 남는다. 네. 그래서 오히려 뭐 15초 이상 돼도 뭐 함몰된 부분들이 좀 사라지지 않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부종이 심한 거고 그럴 때는 다른 그 전신적인 그런 증상들을 꼭 체크를 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부종들이 그 하루에도 뭐 한 3-4kg 정도 체중 변화가 느껴질 정도로 뭐 부종이 심해지고 뭐 체중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이제 붓기가 아니라 부종이 심한 걸로 그 원인들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기가 심해지면 체중 변화가 이제 있나 좀 궁금하기도 한데 뭐 살이 쪘다, 체중이 늘었다는 말도 하고요. 호흡도 불편하고 기침이 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부종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이런 부종 자체만으로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증상들이 있을 때는 좀 더 원인이 되는 질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전신 부종이 있어서 체액이 많이 증가를 하면은 정말 뭐 3-4kg 정도 체중이 차이가 날 정도로 붓기가 심하게 되면은 이럴 때는 정말 아까 눌렀을 때 함요 부종이라 그래서 함몰된 상태가 회복이 되지 않고 누른 자국이 그대로 남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종이 이제 뭐 또 심장이나 폐에 물이 차게 되면은 오히려 뭐 호흡기나 뭐 기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호흡기 불편한 것들,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럴 때에는 그 단순 부종뿐만 아니라 그런 원인 질환이 되는 것들이 더 이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꼭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소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마시는 그런 섭취하는 그런 음수량과 또 이제 배출해주는 소변량이 그 인풋과 아웃풋이 좀 그 아이유가 균형이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결국 이제 마신 만큼 나가줘야 되는 게 제일 정상인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고 물은 많이 마시는데 배출이 잘 안 돼서 소변이 잘 안 나갈 때는 네. 오히려 뭐 아침 저녁과 체중 차이도 많이 나고 또는 이제 요량 소변량도 좀 감소를 하고 그렇게 좀 부을 때는 오히려 이제 신장 질환에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럴 때는 뭐 아이오 체크라고 해서 뭐 꼭 물 먹는 양도 체크를 하고 신장 질환이 있거나 하면 또 소변 보는 양도 매번 이제 체크를 해서 두 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맞으면은 물론 땀이나 이런 걸로 배출되는 양을 좀 고려를 해서 정상이라고 보지만 만약에 심각할 때에는 이뇨제를 좀 억지로 쓴다든지 또는 수분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치료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을 때는 내가 먹는 양과 또 내보내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 몸 전체로 붓는 경우도 있고 특정 부위로 부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종이 나타나는 그 상태에 따라서 질환을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흔하게 전신 부종이 오는 경우들은 어떤 장부의 병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뭐 심장 질환이나 또는 간경변이나 또는 신장 질환, 신부전이나 뭐 신증후군처럼 그런 경우나 뭐 갑상선 기능 이상이라든지 뭐 특발성 부종들이 전체적으로 전신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뭐 국소적인 부종은 뭐 피부나 뭐 연부 조직이 염증이 있거나 또는 뭐 국소적인 손상이 있거나 뭐 벌레가 물렸다든지 또는 이제 정맥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로 좀 나타나서 좀 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특발성 부종이라 그래서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자고 일어나면 이제 여성들이 수시로 뭐 얼굴이 붓는다든지 전체적으로 부는 것들은 이거는 다른 원인 질환이 없어도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저녁에 너무 늦게 뭐 짜게 먹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제 다리를 좀 올리고 자거나 하면은 좀 호전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질환들을 꼭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다리 붓는 정도가 이제 부종으로 돼서 눌러도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은 뭐 갑상선 기능이 좀 이상이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눌렀을 때 쑥 들어가고 소변량도 줄고 했을 때는 신장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임신 중에 붓는 것도 당연하다고 느끼는데요. 임신 기간 중에 부종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임신 중에 정상적인 임신이어도 체중 증가가 이제 만삭 때까지 가면 보통 뭐 12kg에서 15kg 정도 이제 체중이 늘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복부에 있는 골반 주변에 있는 그런 태반이 커지고 우리 골반에 있는 그런 혈류 순환들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압박되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손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또 그 눌리기 때문에 또 부종도 되고, 또 이때는 이제 호르몬 변화들이나 또 근육량도 점점 이제 느슨해지기 때문에 뭐 심한 경우는 뭐 혈관도 좀 이제 부어서 뭐 치질이 생긴다든지 또는 뭐 정맥류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처럼 이 혈류 순환이 굉장히 좀 잘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생리적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체혈량,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혈액량도 증가를 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출산이나 이럴 때 실혈을 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수분 대사도 점점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임산부 중후반기 되면은 오히려 임신 부종을 적극적으로 약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뭐 임산부 요가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약간 뭐 목욕이나 이런 거를 좀 따뜻하게 해서 좀 순환을 좀 시켜주는 방법을 통해서 국소적으로 약간 소극적인 부분에서 부종을 개선시키는 방법들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출산 후에는 부기가 자연스럽게 빠지나요? 그렇죠. 출산 후에 부기는 보통 이제 2에서 3주 정도가 지나면은 부기가 빠진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체중이 있고 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주는 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체중을 빠지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초기에 이제 한 2에서 3주 정도 지내서 부기가 빠졌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체중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은 이게 부기를 빼야 된다고 해서 오히려 뭐 정말 출산 후 몇 달까지도 뭐 호박즙을 먹는다든지 막 이제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미 그 시기에는 부기는 어느 정도 빠지고 체중이 정체됐던 부분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호박즙이나 이런 걸 먹으면 식사를 다 하고, 우리가 호박즙이 어떻게 보면 자체로 좀 당분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밥 식사 다 하고 또 당분이 있는 또 호박즙까지 먹으면 그렇군요. 기초적인 열량으로 따지면 체중이 더 안 빠지는 그런 상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제 부기인지 아니면 정말 좀 약간 체중이 정체되어 있는 건지 또는 이제 먹는 열량이 괜찮은지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또 회복이 될 때는 근육량을 회복을 시키면서 운동을 또 해야 되는 시기들이 또 있거든요. 그때 운동량을 적절히 하고 있는 건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출산 후에 부종과 체중의 그런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부종이 이제 단순히 붓는 모습으로만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외관상 이제 보기 좋지 않으니까요. 근데 사실 위험한 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부종이 오는 질환 중에서 꼭 그냥 관찰하면 특발성 부종은 원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상생활을 좀 개선을 하거나 뭐 음식을 개선을 하거나 또는 뭐 수분 섭취를 하는 거를 개선하거나 뭐 이런 걸 하면 뭐 좀 개선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부종의 원인이 뭐 심장 질환 또 뭐 우려성 심부전이라든지 뭐 심낭염이라든지 뭐 제한성 심장 근육 병변이나 또는 뭐 간경변이라든지 또는 신부전이나 뭐 신장 증후군 또는 뭐 갑상선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원인 질환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부종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지. 이 부종 자체가 그 핵심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질환을 쭉 반드시 찾아서 그 원인 질환을 개선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부종을 개선시키는데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붓는 정도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신장 질환 같은 경우에 오면은 아침에 주로 일어날 때 눈 주변으로 잘 붓고 또 저녁에는 또 이제 하지 부종이 또 좀 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 같은 경우, 심부전 같은 경우 있으면 또 이제 서 있을 때는 하지 발목 같은 데가 좀 심하거나 또 누우면 이제 우리 바닥에 해당하는 등 쪽이나 엉덩이 쪽으로 붓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뭐 또 간경변인 경우 이제 복수 형태로 주로 이제 좀 많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또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면은 또 그 한쪽 특정적인 한쪽 팔만 더 붓는다든지 또는 한쪽 손만 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물론 이런 증상 위치라든지 어떤 증상만으로는 뭐 정확하게 진단은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 부위가 나타나면 어떤 질환일 수 있다는 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서 구별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인 질환을 알면 수월할 수도 있을 텐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모를 때는 이제 특발성 그런 부종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떤 생활 개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체중이 늘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너무 짜게 먹는다든지 너무 맵게 먹는다든지 그런 식습관도 좀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너무 좀 추운 환경으로 좀 몸을 차갑게 한다든지 이런 거 또는 뭐 근육량이 부족해서 항상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뭐 밤낮이 바뀌어서 식사를 굉장히 불규칙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부종에는 나쁜 그런 생활 습관이니까요. 그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부종이라는 게 몸의 일정 부위에 물이 고이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또 잘 붓는 분들은요. 물 마시는 일에도 소극적이 됩니다. 교수님, 그런데 수분 섭취는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질환이 있어서 만약에 신장 질환이 있어서 정말 수분 대사가 잘 안 돼서 먹는 거에 비해서 내보내지를 못하는 거가 있는 경우들은 뭐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특발성인 경우는 정말 원인이 없을 때는 그 자체로 대사가 늦어져서 붓는 경우일 수 있는데 우리가 몸에 이런 대사에 꼭 필요한 게 수분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뭐 에너지를 소화하고 뭐 체력을 쓰고 뭐 에너지를 분해하고 이러는 것들에서 수분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들 보통 뭐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뭐 2리터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 전후로 해서 내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이런 부종을 좀 개선해서 대사를 좀 개선시켜서 그 부종을 좀 좋게 해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 질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적절히 잘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부종을 확인할 때 피부를 꼭 눌러보거든요. 그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서 많이 부었다, 뭐 적게 부었다를 짐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붓는 상태를 너무 소홀히 여기면 안 되지 않을까요? 부종에 대한 진단,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네, 뭐 붓는 것 자체를 보는 거는 이제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 진단을 할 때 이제 다른 증상들이나 이제 맥 상태를 봐서 우리가 부종도 환자분이 허증이냐 실증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몸이 차고 맥도 약하고 좀 무력하고 하면서 이제 부종이 생기는 거는 뭔가 이렇게 내 몸에서 돌려주는 기운들이 부족하거나 기운이 부족해서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서 이럴 때는 이제 비폐 신의 기능들을 보충시켜주는 그런 약을 쓰면 오히려 이뇨 효과도 있고 부종을 치료하게 되는 거고요. 거꾸로 이제 실한 경우라고 하는 거 몸에 열도 나고 갈증도 많이 나고 소변색도 좀 짙고 양이 많은데도 오히려 이제 붓는 경우들은 뭔가 뭐 염증처럼 생기는 것들이라고 봐서 이럴 때는 이제 팔정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소변을 좀 더 내보내주는 억지로 좀 빼주는 이뇨작용을 좀 해서 열을 좀 식혀주는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서 부종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그 부종이 있는 그런 환자분의 몸 상태가 허하냐 실하냐 또는 어느 질환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좀 구별을 해서 처방들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은 치료가 필요한 건데 뭐 침 치료나 뜸 치료 이런 것들을 합니까? 그렇죠. 물론 질환에 따라서 신장 질환이 문제가 있으면은 약 쓰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뭐 침치료나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순환이 침의 효과들이나 뜸의 효과들은 기혈 순환이 잘 되는 순환이 잘 되고 이완이 잘 되는 것들을 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침뜸 치료를 하고 몸을 좀 명치부 그 배보급 쪽이나 이런 주변을 따뜻하게 하면은 내부 순환들이 잘 돼서 오히려 좀 몸을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팥이 부기를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도 하는데요. 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네, 뭐 흔하게 팥이 혈액순환도 좀 도와주고 뭐 습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해독 작용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뭐 팥물을 끓여서 뭐 먹거나 뭐 팥을 뭐 밥 대신 먹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수분을 좀 빼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물론 너무 장이 약하거나 속이 너무 허하거나 찬 사람들은 또 팥물을 또 너무 많이 먹거나 하는 것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팥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뭐
뭐 율무 같은 것도 오히려 좀 습을 좀 제거하고 몸을 가벼워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판물이 아니라 뭐 율무차나 이런 부분일 수 있고, 정말 몸이 허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박 같은 것들이 오히려 약간의 이뇨작용도 있고 좀 몸을 보호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후에 뭐 짧은 기간 동안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복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열이 너무 많을 때는 뭐 우리가 옥수수염차가 오히려 보면 이제 이뇨작용이 있어서 뭐 부기를 빼준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부기에 좋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부종을 갈아치다 이래서 드시지만 이게 또 드시면 안 되는 체질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체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부종 얘기하면 가장 딱 하나, 음식 중에서 딱 하나 얘기하는 거는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제 어떤 음식 종류가 갖고 있는 성질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이제 식습관에서 소금 섭취를 많이 하면은 당연히 우리 몸에서 있는 삼투압의 어떤 균형들이 깨지기 때문에 부종이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뭐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봐도 뭐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뭐 한 12g 정도로 돼서 보통 뭐 WHO 권고 기준에 뭐 한 2배 이상, 뭐 보통 뭐 하루 5g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2배 이상 높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이제 환자분들은 짜게 먹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난 싱겁게 먹는데 왜 이렇게 소금 섭취를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국이랑 찌개거든요. 결국은 이제 국물로 녹여서 이제 물이 많게 이제 먹을 때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좀 싱거운 듯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제 국을 또 이제 국물까지 이제 막 밥을 말아 먹는다든지 하면은 그 이제 국물 빼고 물을 빼고 나서의 염분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좀 더 많이 먹게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식습관을 만약에 좀 잘 붙는다고 하면은 국 종류는 좀 건더기 위주로 좀 먹거나 또는 뭐 라면 국물 같은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다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젓갈류라든지 염장류 식품들은 또 이게 좀 양이 많이 먹지는 않는 음식인데 또 그것 자체 또 이제 그런 소금 함량이 굉장히 또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은근히 또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은 맛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그런 화학 조미료라든지 소금 성분이 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분 섭취를 좀 제한하는 그런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다른 뭐 좋은 거를 먹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중요한 그런